안 그러면 챗GPT한테 뭐 의뢰를 해도 챗GPT 우리보다 더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더 논리적 구성이 탄탄하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와 경쟁해서 더 논리적인 것을 구성하느냐가 사실은 외대부 하나와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예고드렸던 대로 자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외대부고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여전히 갈 만한 학교고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내신입니다. 그러나 그 내신은 하나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죠? 예, 국영수사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올해를 받는 건 기본이고, 예, 그다음 민정 결석도 없어야 되고요. 그런 상태는 기본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면접이지만 면접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자소서가 생기부하고 연관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성됩니다. 외대부고의 경우는 1, 2를 합쳐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이제 그래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은 이제 학업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걸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입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입에서는 이제 학업 역량으로 부르는 것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쓸 수 있고요. 진로 역량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제 입원했습니다. 옛날에 그 대입에서 자소서가 있을 때 일부 학교는 아직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자소서가 사라졌거든요. 대입에서는 그때 이제 대입 자소서가 있을 때 1번, 2번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2번이 4번 그리고 나중에 바뀌었을 때 3번으로 가 있었고요. 네, 요게 참 2번이었네요. 대입의 자소서 이때와 이제 고입에 비슷하고 그리고 고입은 여전히 이제 자소서가 남아 있으면서 중요하죠. 인성 영역은 공부 외적인 내용을 쓰는 겁니다. 1번하고 3번은 중학교 활동을 위주로 쓰는 거고 2번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전반적으로 자소서의 내용들은 생기부하고 관련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이 학생은 대표적인 학생인데 외대부고에 합격한 학생이고요. 생기부의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네, 생기부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고 구체적으로 거의 대입 생기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의 받는 생기부와 유사할 정도로 내용이 좋았습니다. 물론 일반 중학이었고 특목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을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자소서에 거의 담은 셈입니다. 그러다가 연결을 위해서만 일부 이제 생기부에 없는 내용을 넣었을 정도로 생기부의 내용을 많이 활용했고 그 내용도 좋았습니다. 일단 이런 생기부가 드물긴 하지만 모든 학생이 이런 생기부를 갖출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를 쓴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외대부고조차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물론 잘 봐야 되겠지만 면접 문제 자체도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있죠. 생기부 기록이 일단 좋고요. 쓸만한 내용이 있고 그걸 적절히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렇게 합격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죠. 굉장히 적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일단 이게 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생기부 기록이 앞에 학생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내용도 상세하진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생기부에 있는 내용에서 출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옛날 대입과 똑같이 자소서 쓸 때와 똑같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되어서 자소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는 중학교 지금 구조상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기부에 있는 내용 전혀 생기부에 없는 거로 쓰는 학생도 합격을 하긴 하지만 생기부에 있는 내용으로 출발을 하되 생기부에 없는 내용을 얼마큼 잘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역량이 중요합니다. 여기 노란 색깔은 생기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죠, 그죠? 요 노란색이 생기부에 있는 거고 빨간색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연결하기 위한 실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나 책을 읽고 쓸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노란색이 많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적절하게 있는 형태였다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노란색이 이제 몇 가지 안 되죠. 책하고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발표했다 요 내용이고 중간에 검정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이 객관적 사실이고 본인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노란색이 없으면은 이 모든 내용들은 생기부에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학생이 스스로 한 게 맞는지를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신뢰를 받습니다. 이분이 되게 중요한 게 생기부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생기부에 없는 내용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 환경과는 문제로 해서 이 학생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주목했던 것은 메탄, 메텐이라고 부르는 지구에서의 구성 성분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이것이 이산화탄소보다는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탐색한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책에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저도 그 부분 잘 몰랐던 상황인데 이 학생이 탐구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메탄의 구성 성분은 적지만 메탄이 단위 면적 땅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메탄이 이제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소방기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기세도 있는 건데 이산화탄소도 사실은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 성분상으로는 되게 적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만든 게 177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 단 250년 전이네요. 그죠? 예. 그 전까지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구성 성분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0.03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50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로는 0.04로 0.0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0.01%가 뭔 대수냐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기 때문에 지구에서 1도가 변하는 건 수만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250년 가량 이게 정확하게 지구 관측한 거는 1850년에서 1900년 그때 관측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 산업화 이전을 따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오래 전은 아닙니다. 길게 보면 250년, 짧게 보면 한 100 몇십 년 만에 지구 온도가 1도가 그것도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는 점은 이유가 뭐 인간이 외에는 찾을 수가 없죠. 그것도 지구 구성상 다른 요인들은 대부분 안정적이기 때문에 질소가 78% 대기 구성 성분이고 산소가 21%에서 99%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아르곤가스가 0.93%. 그러니까 99.93%는 3대 원소로 차지하고 나머지 0.07% 중에 이산화탄소가 0.03%에서 0.04%로 그래서 0.01% 오른 이것이 지구에 큰 영향인데 그래서 대부분 이산화탄소만 강조하죠. 그죠? 탄소세 부과도. 근데 문제는 메탄은 그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그렇지만 메탄의 단위 면적단 영향, 이 학생이 찾은 거는 복사 강제력이라는 겁니다. 복사라는 것은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는 방식 중에 중간에 이제 매개물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하는데 열 전달 방식에서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가 만약에 계속 오기만 하고 우리가 반사를 하지 않으면은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부분 반사를 합니다. 그러나 100% 다 반사되고 나면 지구가 한 영하 20도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달이 그 정도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일정 정도 이제 나가지 않고 남는 게 있죠. 그렇게 남아있도록 만드는 게 복사 강제력입니다. 그래서 그 강제력의 영향이 단위 면적당 따져보면 이산화탄소보다 높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메탄이 양은 되게 적지만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그 복사 강제력이 크다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메탄이 크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 학생이 그 부분을 곰곰이 따지고 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마 이걸 읽었던 분도 이게 만약 수학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근데 과학이다 보니까 열심히 읽으셨던 것 같아요. 읽어보고 난 다음에 설득력이 있다. 되게 애매했던 부분을 명쾌히 빈틈을 메워주니까 합격을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기비 기록이 있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과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카더라 방식이 아닌 논리적으로 얼마큼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 본인의 생각, 객관적 사실들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김 있는 내용과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들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 이야기가 되겠죠. 자소서 전체가 하나 이야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구분되는 토막이라 하더라도 그 한 토막 내에서만큼은 내용이 아주 탄탄하고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챗GPT한테만 의뢰를 해도 챗GPT 우리보다 더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더 논리적 구성이 탄탄하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와 경쟁해서 더 논리적인 것을 구성하느냐가 사실은 외대부 하나와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창작이 아닌 생기부 연관성을 가지는 걸 권장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뭐 그렇게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것도 이제 세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이 중요합니다. 생기부 있는 내용도 일부 있지만 본인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생제 이제 그 내성이 생기는 부분을 보통 그 얘기를 처음 얘기하면 야 이거 어디서 보고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람 염색 방식으로 해서 실험했던 걸 가지고 이게 보니까 유산균과 유해균의 경우는 결국은 세포벽 차이구나 해서 출발했고 세포벽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요걸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항생제라는 점으로 넘어가고 항생제가 그러면 내성이 왜 생기냐 결국은 이제 세포벽에 있는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또 이제 이상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책을 읽어도 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항생제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설문조사한 것도 놓고 그죠? 예. 설문조사를 넣는 것은 대부분 이제 문과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이과 학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설문조사까지 놓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설문조사가 생기비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하여튼
동아리가 잘 돼 있으면 이제 하다못해 설문조사 이런 거 넣으면 1, 2학년 때 내용이 좀 부족할 경우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학년 동아리가 이미 거의 결정이 났을 것 같은데 그 동아리의 내용에 자소서에 우리가 담을 내용, 그러니까 자소서를 그러니까 미리 좀 써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 써놓는 것을 순서적으로 보면 생기부 내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소서로 가야 되지만 생기부를 먼저 써놓고 거기로부터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생기부 내용을 뒤에 넣는 거죠. 1, 2학년 때 기록이 잘 돼 있으면 이런 걱정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1, 2학년 때 기록이 좋은 학생은 드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외대부고 한하고 심지어 대원 한영조차도 본인의 생기와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탐구한 것만 갖고 써가지고는 본인이 뭐 열심히 탐구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했다 그 열정 그다음에 뭐 본인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을 짧은 면접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면접관들은 확인할 수 있는 거로부터 지금 나온 내용들이 얼마큼 자연스러운지 되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탐구에 대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 이제 고입이긴 하지만 대입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 내신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도 결국은 탐구적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순수 배우는 과목별에서의 본인이 어떤 데 호기심을 느껴서 그걸 탐구했고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했는지를 대입에도 따지는데 고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률이 높은 학교에 합격하려고 한다면 골똘히 탐구한 수업 시간에 뭐 탐구를 했든지 동아리 시간에 탐구한 이런 내용들이 빠져가지고는 합격이 어렵죠. 경쟁률이 낮을 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높아지면 학업 역량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이럴 때는 탐구 역량이 중요합니다. 과학탐구, 사회탐구, 언어탐구, 문학탐구 분야는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호기심을 느낀 부분이 계기가 명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계기가 명료하고요. 탐구 과정이 구체적으로 여러 절차에 거쳐서 나오고 그에 따른 결과가 직접적인 탐구한 내용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있고 그것의 의미까지 분석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탐구라고 봅니다. 일반적 자소서는 이제 동기, 과정, 결과가 있는 걸 권장하지만 탐구는 명료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화할 수 있고 단계별 차이가 있는 활동들이 있는 게 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소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과라면 실험이 대표적이고요. 실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조사를 하고 탐구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소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 자소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탐구를 강조할수록 또 반문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은 탐구하지 않고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외대부고 하나고도 마찬가지고요. 외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공부의 어떤 열정을 보여주고 자소서 내용이 좀 부족했는데 실제로는 틀린 내용도 있었는데 면접에서 그걸 잘 해명해서 합격한 학생들 그런 내용으로 또 많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야, 자소서 그거 하려고 공들일 거 없다. 이런 얘기는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경쟁률이 낮을 때와 높을 때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변환 입시에 맞춰서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지를 본다면 그리고 매년 입시를 치르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게 이런 쪽이구나라고 볼 수 있을 때 지금 현재 학생들이 부담은 느끼지만 탐구하는 것을 포기해가지고는 합격이 어려워지죠. 자소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그러니까 생기부 수준도 높이고 자소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면접이 합격을 결정하겠지만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처럼 아무리 빨리 달리는 토끼라 하더라도 중간에 잠을 잔다면 거북이한테 뒤집어질 텐데 문제는 아주 만약에 뭐 서로의 아주 중요한 걸 걸고 한다 했지 이런 입시와 관련된 걸 한다면 토끼가 잘릴 리가 있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이냐, 그죠? 중요하죠, 경쟁 구조가. 지금 현재 고입의 경우는 대입과 달리 생기부적 요소, 그 다음에 준비한 자소서의 수준이 본인의 경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면접의 어떤 수준을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을 때 생기부적 준비, 자소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외대부고를 가려면 한 겨울 방학 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지 않았던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중간고사니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만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나중에 면접 볼 때 굉장히 두렵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어렵게 쓰면 면접이 불안해진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죠? 과감하게 리스크를 지고
합격을 해야겠죠. 두려워하지 말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합격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을 하되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낮추는 게 필요하고 또 기간 동안 학생의 능력을 또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